오늘은 바로 현대에 등장한 외인 부대 중 대표적인 부대 베스트 5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자국의 군대만으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국민으로 편성된 군대의 병력이 적지 않다 하여도 여러 전쟁을 치르며 자국민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국가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과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인 부대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국가가 외인 부대를 운영했거나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인 부대는 전쟁과 전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국민으로 구성한 군대의 병사들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전투의 성과가 돈벌이에 연결된 만큼 외인 부대는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외인 부대, 용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현대에 등장한 외인 부대 중 대표적인 부대 베스트 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이란의 파템이온 여단, 자이바니온 여단. 이란이 운영하는 외인 부대로서 파템이온 여단은 아프간 난민으로 구성된 부대이고 자이바니온 여단은 파키스탄 난민으로 구성된 여단입니다. 병력은 파템이온이 2만 명 규모이고 자이바니온은 1,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 외인 부대는 전쟁의 세계 최고 위험지대인 시리아의 이란의 이권을 위해 주로 파견되는데요. 지역이 지역인 만큼 매우 위험하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족을 부양하며 살 곳이 막막한 아프간과 파키스탄 난민들에게 이란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주거가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지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들인 중년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전투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전쟁의 소모품 정도로 사용된다 하고요. 상당 시간 규모 있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정예병력으로 거듭나는 프랑스 외인 부대와는 다르게 단 2-3주 훈련받고 전쟁 지역으로 투입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인 부대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내전 초기 민주화 열망이 있던 시리아 백성들이 군대 모병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병력도 마구 탈영하여 병력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현상이었는데 이란의 외인 부대가 그 부족을 상당 부분 채워주었다고 하네요. 또한 짧게 훈련받고 투입되었다 해도 참전국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투력이 시리아의 정예부대들보다는 못해도 이진급 정규군 병사들보다야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서 이란의 보금자리를 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의 힘으로 싸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4위, 스페인 외인 부대. 스페인 외인 부대는 스페인이 1920년 식민지 방위를 위해서 창설했습니다. 이들은 1930년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군으로 참전하여 악랄한 작전으로 적군을 떨게 하였습니다. 내전 당시 스페인 외인 부대는 스페인 식민지였던 사하라, 모로코 같은 곳의 북아프리카 무어인들을 병사로 많이 받았는데요. 이 무어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억눌렸던 것을 외인 부대 대원으로서 적군 소속 스페인 사람들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붙잡은 적군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페인 외인 부대가 악명이 높았으면 상대방인 공화파 진영에서도 국제여단이라는 용병 부대를 만들어 대항했다고 하네요. 스페인 외인 부대는 프랑스 외인 부대처럼 어느 나라 국민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국민들만을 상대로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 지원자가 많아져서 스페인 내에 거주하는 라틴계의 영주권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한국인은 스페인에서 영주권 얻어 살고 있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1983년에 한국인이 입대했다가 탈영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해서 문화 충격으로 탈영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스페인 외인 부대원들은 자유분방하고 마약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꽤 인기가 높아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3위, 프랑스 외인 부대. 프랑스 외인 부대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며 역사가 깊은 외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대는 1831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 황제가 창설했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워 명성을 떨쳤는데요. 특별히 1846년
멕시코 전쟁 때 카메룬에서 65명의 외인 부대 병사가 2,000명의 멕시코군을 상대로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여 모두 전사한 것이 유명합니다. 이 싸움으로 외인 부대는 단순히 돈만을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무척이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어 그들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특별히 2차 대전 때는 아프리카 사막에서 그 명성을 날렸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에도 프랑스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차이나 전쟁 때는 전사자가 10,000명이나 나올 만큼 용맹무쌍하게 싸웠지만 피해가 너무나 컸던 고난의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인 부대는 프랑스의 유엔 파병군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프랑스의 핵기지 경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인 부대는 북한, 시리아, 쿠바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과거를 숨기고 지원하는 병사가 많았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훈련은 프랑스의 최고 정예군인 만큼 매우 혹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육군 복무 후 외인 부대원이 된 어느 한국인이 한국 육군의 훈련과 난이도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썰이 맞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군복무한 남성은 외인 부대의 기초 군사훈련을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한국인이 외인 부대에 지원하면 훈련보다는 인종차별과 외국어 때문에 고생할 것입니다.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못하면 많은 서름을 당하고 심지어 부대에서 퇴출당하기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복무기간은 기본 5년으로 5년 복무 후에는 프랑스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외인 부대는 국가 정부에서 세계 각 나라를 상대로 모집하는 외인 부대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외인 부대입니다. 2. 구르카 부대. 영국이 1817년 네팔과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과 전투에 임한 네팔 구르카 병사들의 전투력에 상당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 후에 네팔의 구르카 용사들을 구슬러 자신들의 부대원으로 활약하게 하면서 외인 부대로서의 구르카 부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르카 대원들은 160cm도 넘지 않는 작은 체구였지만 구클이라는 칼 하나로 영국군을 공포에 떨게 하며 전투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지금까지 구르카 용병을 운영하는 이유는 꼭 전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식민지 곳곳에 용병을 두었다가 나중에 식민지에서 철수할 때는 모두 해체하는데요. 구르카 부대만은 해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영국과 네팔이 전쟁할 당시 구르카 병사들의 전투 매너가 상당히 영국군과 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도 영국군에게 자신들의 식사 시간에만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영국군이 해주니 자신들도 영국군의 티타임 시간을 지켜주며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포로 중에 부상병이 있으면 양쪽 군 다 서로 친절하게 부상병을 치료해주는 등 전쟁터에 훈훈함이 꽃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구르카 병사들과 뭔가 통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승리 후 영국이 구르카 병사들을 자국 군대의 외인 부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영국군 내부에서나 네팔 측에서나 크게 반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구르카 부대는 1차 대전 참전 등 여러 전쟁 참여를 하였고 특히 2차 대전에서 그들의 무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구르카 부대는 동남아 전선에서 영국 식민지를 침략하는 일본군과 싸웠는데 정실력하면 일본군도 빈총 들고 반자이 돌격을 할 만큼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일본군은 반자이 돌격을 하다가도 구르카 부대원이 구크리카를 꺼내는 것을 보면 일장도와 총을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고 할 정도로 구르카의 전투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용맹함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80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아르헨티나군이 구르카 부대가 영국 상륙군의 선봉으로 온다는 소문에 벌벌 떨고 항복했다고도 합니다. 한편 영국군 구르카 부대의 활약이 워낙 대단하니 인도나 싱가포르에서도 구르카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데요. 인도의 구르카 부대도 그 용맹함이 영국 구르카 부대 못지 않습니다. 1999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인 카길 전쟁에서 인도군은 산악전의 귀신인 파키스탄군 산악부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군은 비장의 카드 구르카 부대를 투입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파키스탄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당시 파키스탄군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절대로 구르카인들과 백병전으로 붙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네요. 이런 인도의 구르카 부대는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찰 경호부대로 구르카인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게 모집을 위탁을 하여 영국군 구르카 부대원 시험에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회담장 주변을 경호하는 싱가포르 경찰 특공대인 구르카 부대원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구르카 부대원이 되는 자격은 오직 네팔 사람만 가능하고요. 네팔에서도 구르카 부대원이 되면 후진국인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봉급과 대우를 받으므로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구르카 부대 입시학원이 20개가 넘게 성업을 하고 있다 하고요. 경쟁률이 보통 2,300대 1은 넘는다고 하는데 심할 때는 700대 1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합격하면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라도 통과한 것처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로 선발되니 구르카 부대는 정말 전투력이 최상일 수밖에 없겠죠. 1위 로디지아 웨인 부대.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남로디지아가 1965년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인 흑인들을 무시하고 극소수인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백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독립이란 것입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이들을 제재하게 되었고 소련과 중국이 백인 세력에 대항하는 흑인 게릴라들을 무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인 정부는 흑인 게릴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로디지아 백인 정부는 3%밖에 안 되는 백인들 사이에서 병력을 차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용병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원과 용병 출신들이 로디지아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린베레, 영국 SAS, 프랑스 웨인 부대, 공수여단, 아일랜드 용병 와일드기스 등 세계 각지의 날고기는 특수부대원들과 용병이 모이게 되었으니 로디지아 백인 정부군의 전투력은 하늘로 치솟을 지경이 됩니다. 그들은 최고 많을 때 병력이 25,000명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흑인 게릴라들의 숫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디지아 웨인 부대는 말 그대로 일당백이니까요. 통계상 로디지아 정규 보병이 흑인 게릴라들을 8명 잡을 때 1명이 전사한 꼴이 된다고 하는데요. 로디지아 용병은 흑인 게릴라를 50명 잡을 때 단 1명이 전사하는 꼴이었다고 하니 그 전투력이 참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디지아 웨인 부대는 흑인들과 싸우는 백인만을 위한 나라의 용병치고는 특성상 다양한 인종이 모였는데요. 물론 흑인 용병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후에는 인종을 초월해 매우 돈독해서 백인 용병이 적에게 포로로 붙잡히면 흑인 용병이 흑인 게릴라로 변장하고 적지로 들어가 구출해 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조류 속에 백인 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흑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디지아 용병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특별히 그 당시까지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디지아 용병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각 나라 군부대에서는 로디지아 용병들이 개발한 전술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군 게릴라들을 향해 사용하던 용병들의 사격술은 지금도 각 나라의 정예부대와 특수부대에서 교범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디지아 웨인 부대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각자 사연 있는 최고의 특수부대원과 용병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전쟁에 참상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비장하지만 낭만적인 남자의 로망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각 나라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내전 중인 나라의 용병으로 모여 싸우는 스토리로 1985년에 상영된 항공전 애니메이션 히트작 에이리어 88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